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2023-24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 A조에서 코펜하겐과 맞붙은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4승을 거두어 12점으로 1위를 확정했는데 나머지 3팀 간의 치열한 2위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1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챔스의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가 있다면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7연승이라는 기록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지키고 싶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 과연 투엘 감독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었느냐도 지켜봐야 할 관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민재의 출전을 불안해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만 김민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엉덩이 타박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뮌헨 공식 SNS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경기 내용과 함께 김민재 선수의 혹사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로 무리해서 뛰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독일 언론이 이 부분을 뮌헨 감독인 투엘 감독에게 비판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대표 기자회견에서 혹사에 대해서 언급한 본인의 심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속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인터뷰라서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기가 끝난 후이지만 오늘 경기 이전에 양팀이 보여준 전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예상됐던 경기입니다. 코펜하겐은 높은 집중력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3로 꺾었으며 뮌헨과의 첫 경기에서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날 최고 평점을 받은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면 1점 차를 지켜내지 못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뮌헨의 홈경기라는 이점이 있어 뮌헨이 좀 더 수월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뮌헨과 코펜하겐 경기에서 전반은 뮌헨이 점유율과 주도권을 가졌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60분에 코펜하겐은 체력이 떨어진 뮌헨을 상대로 아추이 선수를 투입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고 뮌헨도 66분에 3명의 선수 교체로 전술을 다양화했습니다. 코펜하겐은 공수 모두에서 인상적이었고 지역 방어를 통한 수비로 뮌헨을 틀어막고 역습과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시도했습니다. 뮌헨은 케인의 장거리 슛 이외에는 크게 위협적인 슈팅을 못했고 후반 86분에는 김민재가 없는 뮌헨 수비에서 불안함을 노출해 위기가 생겼지만 다행히도 노이어가 코펜하겐의 3번의 연속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무리에는 뮌헨이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 킥피해를 얻는 듯 했으나 주심의 판정 번복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승 기록을 이어가려는 뮌헨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깨지게 되었고 마지막 경기인 맨유전의 뮌헨의 승리 동기부여가 줄어들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김민재 선수의 혹사 논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한국 팬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뮌헨에는 정말 세계적인 수비수들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버티고 있는 팀입니다. 뮌헨의 두 자리밖에 없는 센터백 자리에서 꾸준히 출전이 될까? 라는 걱정이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는 팀이었죠.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수들 사이에서 일선발을 확정짓는 능력을 보고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언론들까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혹사시켜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혹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보면 사실 뮌헨의 세계적인 센터백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로테이션으로 출전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나폴리에서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민재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훌륭한 판단력으로 혼자 엄청나게 넓은 수비 공간을 커버합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체력 소모는 같은 경기량을 뛰는 그 어떤 수비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차례로 부상을 입었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바이에른 뮌헨은 센터백 자리에 월드클래스 선수인 김민재를 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후 출전 기록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이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적 후 뮌헨에서 포칼컵에서의 3부 리그와의 단 한 경기만 빼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뮌헨에서는 11월 초까지 탈락했던 포칼컵에서도 꾸준히 출전했으며 리그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 모든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출전하면 대부분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또 9월에서 11월 사이 A매치 소집에 매번 응하여 총 6번의 A매치를 풀타임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출장을 넘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까지 더해진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 초에 탈락한 포칼컵 경기에서의 실점 장면이나 리그 11라운드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본인 실수로 인한 실점들이 나오면서 혹사당하는 김민재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실수로 판단하고 팬들이나 언론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언론 스포르트 빌트에서는 김민재가 빡빡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서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는 상황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연 독일 국적인 푸엘 감독이 김민재가 독일 선수였다고 해도 독일 내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혹사를 시켰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빡빡한 클럽 스케줄보다 차라리 11월에 비교적 널널한 A매치 기간이 김민재는 반가울 것이다 라며 김민재가 클럽에서 혹사 당하는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까지도 걱정하는 김민재의 혹사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련된 소감을 말한 건 중국전을 하루 앞둔 20일 국가대표 기자회견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예, 힘들고 왜 근데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굳이 이제 안 하냐면은 뭐 모든 선수가 다 힘듭니다. 예, 경기를 하면 다 힘들고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 또 경기를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 각자의 이제 힘듦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만 굳이 힘들다 죽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다 모든 선수들이 힘들고 다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다는 얘기는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뛰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싶고 또 다치지 않고 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이 아직 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이제 안 다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얘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 힘들지만 뛸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부상당하지 않는 상황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선발이 뽑히지 못해서 혹은 부상당해서 못 뛰는 선수들의 나름의 힘듦이 존재하는 것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가 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촉구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반에 대입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 모든 한국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축구의 할뮤였습니다. 감사합니다.